나토 해체 위기, 서방 동맹 75년, 역사상 최대 분열,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에너지 전쟁.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강대국들의 판도를 바꿔놓은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러시아조차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 무기가 아닌 데이터로 세계 질서를 뒤바꾼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서 긴급 뉴스를 보던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 해양물류 및 에너지 데이터 분석가 에어리안 브린입니다. EU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민간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 마르틴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러시아 지도부가 나토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4단계 계획을 공개했어. 마르틴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크렘린 대변인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유럽을 지치게 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한 뒤 미국의 이탈을 유도해 결국 서방 방위조약 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치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야. 저는 마르틴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국 내 여론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동맹국 지원 부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마르틴이 다른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인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납세자들이 계속 그들의 방어비를 대신 지불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바로 저런 식으로 분열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럽 내부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급증하는 군비 비용으로 각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죠.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군수업체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EU 내 무기 생산 지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어리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너무 큰 문제야. 마르틴이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로서 지난 10년간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봐온 제 눈에는 이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공급망의 교란, 금융제재의 우회,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은밀한 변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회색 하늘처럼 유럽 전체가 어둠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에너지 의존성이 우리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죠. 아니야, 마르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저는 동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에너지 흐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멀리 동아시아의 한반도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될 데이터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데이터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3월 중순, 저는 마침내 제 회사 헥사나틱스의 새로운 해운 AI 플랫폼을 가동시켰습니다. EU 에너지위원회를 떠나 민간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을 추적하고 싶었거든요. 에어리안, 이 데이터 좀 봐. 뭔가 이상해. 저희 팀의 수석 개발자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운 경로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 인도양 쪽을 보세요.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인도 항구에서 며칠씩 머물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루카스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기묘한 패턴이었습니다. 러시아발 유조선들이 인도에서 화물을 하역한 후 다른 선박들이 그 원유를 다시 싣고 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이 선박들이 한국 인근 해역에 도착하면 AIS 신호가 갑자기 꺼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죠. AIS 신호 조작이군.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고의로 끄거나 가짜 정보를 보내는 거야. 저희 AI 시스템은 단순히 선박 위치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크기, 속도, 연료 소비량, 심지어 날씨까지 고려해서 실제 화물량을 추정하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이었죠. 루카스, 이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해봐. 특히 한국 인근 정제소 데이터와 교차 검증해보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I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를 거쳐 한국의 여러 정제소에서 가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과정에서 원유의 원산지가 완전히 세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 회피가 아니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 루카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죠? 다른 나라도 많은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복잡한 원유도 고품질 석유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이 너무 정교해. 저는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AI가 또 다른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정제소들의 가동률이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제재 우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4월 초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정책센터에서 근무하는 제 옛 동료 이사벨라였습니다. 에어리안, 당신이 보낸 그림자 선박 분석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재무부 제재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이사벨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EU 싱크탱크에 보낸 보고서가 대서양을 건너 워싱턴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당신의 데이터 정확도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한국 정제소 경유 패턴 분석이 그들이 가진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 더 자세한 협력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이사벨라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에너지 흐름 투명성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EU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루카스가 초청장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흐름의 핵심 허브가 된 나라였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포럼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EU 에너지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정유회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한국 산업부 국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에너지 흐름 추적 시스템은 단순한 제재 이행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인천항과 울산 정제소의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 원산지가 세탁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제소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재무부 실무자가 질문했습니다.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AI는
선박의 물리적 특성과 기상 조건까지 고려해서 실제 화물량을 역산하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몇몇은 메모를 시작했죠. 미국 재무부 팀장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한국 정유업계 대표가 자신 있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원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충분히 확장 가능합니다. EU 에너지위원회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정확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 제재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재를 회피하는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주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려 하고 있었죠. 5월 둘째 주,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희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와의 협력으로 실시간 해역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한국 해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루카스가 새벽 6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루카스의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 서해와 남해에서 그림자 유조선 11척이 동시에 포착됐어요. 모두 AIS 신호를 끈 채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화면 속 선박들은 마치 유령처럼 한국 연안을 배회하고 있었고 위성 이미지로만 확인 가능한 이들 선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선박들의 이동 패턴을 역추적해봐 제가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의 분석 작업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박들이 실어 나르던 원유가 한국의 여러 정제소에서 가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죠. 저희도 이 선박들을 몇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해상에서만 활동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제소 연결고리는 어떻게 파악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AI 시스템이 정제소별 원유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공식 수입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유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 거래를 적발하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2년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미리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김 과장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안보에 대한 감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안보도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를 EU와 미국에 공유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국제 공조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김 과장이 즉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의 분석 결과가 EU 에너지위원회 공식 회의 자료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발견된 그림자 선단의 정체와 그들의 정제소 연결고리가 유럽 전체에 공개된 것입니다. 브뤼셀의 이사벨라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니 EU 회원국들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데이터가 이제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한국 산업부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G7과 EU 대상으로 정제 추적 시뮬레이션 시연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였죠. 에어리안, 이번엔 정말 큰 무대네요.
G7 에너지 장관들이 직접 온다고 해요.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정제 흐름 기반 제재 우회 탐지 모델을 세계 최고위급 인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시연회 당일, 회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숨막혔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에너지 장관들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스템은 단순한 추적을 넘어 예측까지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보안 플랫폼입니다. 제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정제소들의 가동 현황이 한눈에 보였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글로벌 정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재 우회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97.3%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 기능입니다. 우회 시도를 실제 발생 72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72시간 사전 예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실시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국 정제소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달 울산 정제소에서 감지한 사례입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유 5만 배럴이 유입될 예정이라는 신호를 72시간 전에 포착했죠.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 경유로 세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확도라면 제재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 있겠어요. 프랑스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기술이 유럽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 산업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시연이 끝난 후 G7 대표들은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죠.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G7은 한국의 정제 추적 모델을 우회 수출 차단에 우선적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제재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제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재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G7 시연회의 성공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베를린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죠. 급하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루카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고 저는 즉시 한국해양수산부 김 과장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사님, 어젯밤 우리 서울 정제 데이터 서버에 대규모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막아냈지만 정말 정교한 공격이었어요. 김 과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분석 시스템이 국제적 주목을 받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공격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APT 공격이었습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지속적 위협 공격이죠. 일반적인 해킹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사이버안보본부 담당자가 화상회의에 합류했습니다. 박 팀장이라는 분이었죠.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번 공격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수개월간 관찰했고 그 다음 내부 직원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도했어요. 마지막에 백도어를 심으려 했죠. 박 팀장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능력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내신 건가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박사님이 보신 분석 시스템은 사실 수동 모드로도 운영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동 모드요? 제가 질문을 했고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중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로 이전하고 핵심 분석 작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빈 껍데기뿐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보안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침입 경로는 추적하셨나요? 박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기술적 패턴이 기존 북한 해킹과는 달라요. 마치 누군가가 라자루스 그룹에게 고도의 기술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추적 시스템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막고 있으니 이제 그들이 직접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공격까지도 예상하고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지 한 달 후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G7이 한국 기반 제재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어리안, 이거 봐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자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EU 에너지위원회 이사벨라, 그리고 미국 재무부 실무진까지 참여했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G7의 한국 분석 시스템 적용 이후 러시아 에너지 수출이 27% 감소했습니다. 이사벨라가 놀라워했습니다. 27%라니 이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네요. 기존 제재로는 10% 감소도 어려웠는데 미국 재무부 담당자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자 선단의 활동 축소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72시간 사전에 우회 시도를 탐지하니까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차단당하는 경우가 급증했어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우회의 시도 건수는 늘었지만 성공률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제소 경유 우회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EU가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정제소들이 모두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거든요. 현재 전 세계 주요 정제소의 78%가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재 우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어지겠군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 보고서에서 서울 분석 자료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제 추적 기술 도입으로 제재 효율성이 300%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존 제재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성과로 평가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데이터가 이제 국제 제재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미국 담당자가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본과 호주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인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투명성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석유는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돈은 흐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국제 금융망에 가장 큰 구멍을 낸 것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도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바꿔놓은
진정한 기술 국가.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추적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나토 해체를 지지하던 여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리안, 이 수치 좀 보세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루카스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토 탈퇴 지지율이 45%에서 23%로, 독일에서는 38%에서 19%로 급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이사벨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후 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덕분에 유럽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급망 통제가 전쟁 억제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군사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경제적 흐름을 차단해서 전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 말이에요. 이사벨라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감소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 자체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날아왔습니다. 유엔 에너지 정책 포럼에서 저에게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한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의 협력 사례를 발표해야 했거든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독일 출신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전쟁이 아닌 기술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추적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도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서 한국을 비군사 실질 국가의 모델로 지목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지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한국은 전쟁 없는 전장에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국가가 되었다. 그날 밤 서울의 김 과장으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김 과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세계가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진짜 평화는 무기가 아닌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무기가 아닌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놀라운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나토 해체 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한국은 에너지 추적 시스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힘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술적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